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 2기 사이어트 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교수님을 한번 모셔봤는데요. 네. 오늘 초청 답해주신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를 받은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의 서명원 교수입니다. 저는 여기 이제 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에 올해 3월부터 부임을 해서 지금 폐기물 자원순환 관련 강의 및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10년 동안 폐기물 관련된 에너지와 연구들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은 자료 조사들을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시다시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얼마 전에 이제 정부에서 상향 조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 탄소 중립 2050 시나리오가 지금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제 폐기물의 발생량은 연간 한 1억 8천만 톤으로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거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은 2019년 기준으로 약 1,700만 톤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1,700만 톤을 앞으로 2050년까지 이제 440만 톤으로 양을 줄이려고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질문 주신 대로 74.3%를 감축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요 감축 수단으로는 그 탄소중립 2050 보고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을 보시면 나와 있는데,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약 800만 톤, 그리고 폐기물 감량으로 약 300만 톤, 그리고 폐기물 에너지화로 약 171만 톤 정도를 감량하도록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된 연구나 아니면 이제 앞으로 이제 개발 그리고 보급 확대가 가장 크게 아마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련된 산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커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감량을 이제 300만 톤 정도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감량을 하려면 이제 앞으로 우리 생활에서 사실 여러분들이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게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제 국민 생활 자체에서 이제 탈플라스틱 운동들이 이제 일어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에너지화로도 171만 톤이라고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의 양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적은 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연간 한 90만 톤에서 100만 톤 정도 되는 플라스틱이 앞으로 이제 에너지화, 즉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에너지화로는 폐플라스틱을 유화시키거나 또는 가스화시켜서 우리가 열분의 유를 얻거나 또는 이제 뭐 수소와 같은 그런 고부가치 물질을 얻는 그런 기술로 이제 감량 방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화에서도 그 산업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히 폐기물 에너지와 관련된 연구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뭐 저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쪽 관련된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뭐 바이오 플라스틱 쪽에 관련된 연구도 많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원론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제가 봐도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제 탈플라스틱 쪽으로 많이 이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고, 특히나 요즘 ESG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ESG에서 특히 이제 E를 얘기하는 데, 그러니까 environment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플라스틱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탈피할 수 있을지 많은 기업들이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는 폐기물 감축 계획을 발표했지만 세계 유수의 화학 회사들, 뭐 바스프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우케미컬 같은 회사들은 이제 얼라이언스 포 엔드 유즈 플라스틱이라는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실제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뭐 태평양에 있는 이제 폐플라스틱 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리하고 또는 거기에서 이제 고통받고 있는 뭐 동물들을 구호하거나 하는데 이제 기금을 모아가지고 사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은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그런 이제 플라스틱을 종말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약간 이율배반적인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시급하다는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운동들이 앞으로 더 이제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도 이제 수업 시간에 폐기물 자원순환 관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 3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3R은 첫 번째는 이제 리듀스, 두 번째는 이제 리사이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 리유즈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리듀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폐기물을 가장 감량하는 게 가장 첫 번째 관리 원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폐기물이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생활 환경이라든지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화를 하기 위해서 지금 폐플라스틱 유화 기술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이 유화 기술에서도 사실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열분의 오일의 수율이 사실은 굉장히 이게 폐플라스틱의 질에 따라서 많이 이게 변동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산업 폐기물, 그러니까 불연성의 산업 폐기물을 쓸 경우에는 뭐 효율이 한 40% 정도밖에 안 나오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질 좋은 플라스틱을 썼을 때는 한 60%, 70%까지도 올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고 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폐기물을 이제 폐플라스틱을 버렸을 때 그것들을 선별하는 그런 기술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선별은 기업이 어떤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국민들의 인식 차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잘 가정에서부터 플라스틱을 선별해서 버려야지만 그 선별 기술에 잘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감량 그리고 두 번째는 선별 그런 순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순환 경제에 대한 개념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선형 경제하고 반대가 되는 말이 이제 순환 경제죠. 그래서 순환 경제로 가기 위해서 뭐 유럽의 이제 많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서 이거를 다시 기존에는 열분해한 거를 이제 다른 그냥 연료로서 사용을 했었는데 그거를 다시 플라스틱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사용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원유를 대체해가지고 플라스틱으로부터 나온 물질로 다시 플라스틱을 만드는 진정한 순환 경제를 이제 이루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원유 대체 폐플라스틱 열분해라는 이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기존에는 이제 열분해유라는 게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연료로서 사용이 되다가 이거를 다시 이제 어떤 석유화학 물질,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로 사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폐기물을 가지고 뭐 재활용하는 유형으로 이제 폐플라스틱을 열분해서 액상의 오일로 회수하는 활동은 이제 연료로만 사용되는 재활용 유형. 기존에 우리가 이걸 R-9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폐기물 관리법에서는. 근데 이거를 다시 이제 화학 연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즉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재활용 유형인 뭐 R3-3-3이라든지 R3-4라든지 이런 것들로 지금 입법을 예고하고 있고 지금 이미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이제 법률적인 내용들을 사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업체와 실제 이제 산업계하고의 어떤 그런 접점들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근데 법이 이제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를 다시 원료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석유화학법하고도 약간 상충되는 점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폐기물 관리법하고 석유화학법하고 지금 충돌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입법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면은 좀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런 폐플라스틱 열분해 유가 이제 직접 여러분들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냄새가 난다거나 이게 주민들이 좀 혐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지금 이런 그 열분해 유 생산 업체들은 주로 산간 지역에 많이 위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플라스틱을 발생원에서부터 다시 그걸 산간 지역으로 가져가고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이산화탄소들이 배출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실제로 발생원에서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산업단지라든지 아니면 공장 시설 근처에서 이런 열분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그런 입지와 관련된 법도 지금 개정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열분해 시설이 기존에는 대기 오염 배출 허용 기준이 별도로 없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대기 오염 배출 허용 기준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도 지금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법률적으로 사실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그 간담회 자료를 봤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술적인 거는 기술적인 걸로 발전이 돼야 되지만, 그거를 받쳐주기 위해서는 법률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이 다 됐는데, 만약에 관련 법률이 없어가지고 기술이 이제 사장되는 경우도 과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이 폐플라스틱을 다시 열분해 유로 만들거나 또는 가스화해서 수소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법률적인 지원이 좀 선행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각계의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사실은 SRF는 굉장히 좀 민감한 문제라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수입에 의존해서 플라스틱을 수입해서 SRF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또 현재 상황하고는 약간 좀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SRF 가동 시설들이 지금 잘 안 돌아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 SRF를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는 데가 이제 소각로다 보니까 이제 소각로를 어떤 주민들이 반대한다거나 이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은 SRF를 지금 가동해도 SRF 시설을 가동을 해도 이걸 지금 사용하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수익성이 안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SRF 시설들이 지금 대부분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SRF는 굉장히 저 자체로는 그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열화학적인 전환 또는 이제 열적 재활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이제 SRF가 주로 이제 연료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제 품질 기준을 뭐 맞추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소각로하고 이제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조금 국민들의 인식이 좀 안 좋았고 그런 이제 주민 수용성이 좀 낮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긴 한데요. 이 이제 SRF를 이제 결국에는 이제 소각을 해가지고 우리가 열에너지나 이제 전기 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그 국제기구에서 약간 이렇게 소각을 해서 뭐 기존의 열분해나 가스화 공정이 아니라 그런 건 지금 화학적 재활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열적 재활용하는 거는 이건 약간 선형 경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을 위해서는 이 SRF도 소각 기술로 가야 될 게 아니라 결국 열분해라든지 아니면 가스화 기술 쪽에 화학적 재활용 쪽에
원료로 사용하는 기술 쪽으로 개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SRF를 만드는 제조업체에서 이 품질 기준을 잘 만족을 시키고 샘플링을 잘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만족을 시켜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관리가 안 돼 있었던 부분도 일부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아무래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어떤 청정 연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가스나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쓰레기 원료를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무래도 인식이 좀 좋지 않은데요. 그거는 이제 계속 우리가 이제 열분해 시설이라든지 가스화 시설에서 좀 더 모범 사례를 만들어서 이게 친환경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국민들에게 어떤 그런 인식을 전환을 좀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처음에 이제 SRF를 사용했을 때 이제 우리가 쓰레기도 원료가 될 수 있고 쓰레기로 인해서 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다. 사실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이제 문제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면서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법에는 이제 물질 재활용 방법하고 이제 화학적 재활용 방법 그리고 열적 재활용 방법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물질 재활용이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질문하실 때 쓰셨지만 물질 재활용은 한계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와싱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다시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품질이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물질 재활용으로는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열적 재활용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SRF를 만들어서 뭐 소각을 해서 열 에너지나 전기 에너지를 얻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됐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주민들의 민원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더 이상 순환 경제가 아니라 이제 선형 경제라는 그런 문제점으로 인해 최근에는 이제 화학적 재활용이 사실은 가장 많은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화학적 재활용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제 열분해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스화 기술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해중합 기술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중합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해중합 기술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제 페트나 또는 폴리우레탄 같은 물질들에만 사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얘는, 우리가 어떤 용매에다가 얘를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이제 촉매하고, 이제 그 고온 고압에서 얘를 이제 다시 원료 물질로 되바꾸는 그런 공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최근에 많은 회사들이 많은 화학 회사들이 이런 쪽 기술을 투자를 하고 있고 외국 기술들을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분해 기술인데요. 열분해 기술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국내에도 한 15군데 정도 되는 업체가 지금 1년에 약 1만 톤 정도 되는 플라스틱을 열분해 기술을 통해서 지금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이 포션이 점점 뭐 90만 톤, 100만 톤까지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법 개정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K 순환 경제의 어떤 주축을 담당할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 기술은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긴 합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동안에는 대부분 좀 영세한 중소기업들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 개발들이 되다 보니까 기술이 계속 좀 이렇게 단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대기업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걸로써 이제 좀 더 스케일업 해가지고 용량을 점점 늘리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기술 개발도 지금 더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가스화 기술인데요. 이제 이 열분해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약간 단일 재질의 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부분의 근데 우리가 비닐류라든지 포장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혼합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그런 혼합 플라스틱을
대량으로 대용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가스화 기술인데, 이 가스화 기술은 그냥 SRF 형태의 고체를 가스화할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열분의 유를 만든 다음에 그 열분의 유를 다시 고온에서 이제 가스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가스화를 시키고 나면 나오는 이 합성가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수소하고 이산화탄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수소와 이산화탄소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분리정제 공정을 통해서 고순도의 수소도 생산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미래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쪽 관련해서는 지금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같은 국책기관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요. 뭐 고등기술연구원이라든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이런 곳에서 같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기업들과 많이 협력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아마 스케일업도 가능하고 기술로서 또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마지막으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우리가 플라스틱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열분해 기술이나 가스화 기술, 뭐 해중합 기술 이런 쪽으로 기술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된 거는 저는 굉장히 다행스럽고 지금이라도 많이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심이 사실은 예전에도 사실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한 10년 전, 20년 전에도 뭐 열분해 기술이 갑자기 큰 관심을 가지게 됐다거나 가스화 기술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됐던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 그때는 그냥 단지 좀 기술 개발 형태로 끝나고 이게 산업화까지 가지는 못했어요. 사실은 그때 뭐 지금 생각하면 안타까운 점들이 많은데, 이제는 대기업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 산업에 이제 끼어들면서 이제는 좀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폐기물 처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또 이게 대기업이 할 만한 아이템이냐라고 또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폐기물은 이런 것들은 또 약간 중소업체나 또는 그런 산업계에서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폐기물 처리업계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폐기물 처리는 이제 중소기업에서 하고 요거를 가지고 이제 대량으로 처리하는 기술 쪽, 그런 쪽에 이제 에너지화하는 기술 이런 쪽에 대기업들하고 바인딩이 되면 아마 중소기업하고 대기업들이 아마 상생적으로 그런 관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2050년 탄소 중립하고 뭐 기업의 ESG 경영은 정말 미래에는 꼭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폐기물 처리 산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서포터즈처럼 그런 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또 기술 개발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이런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을 좀 선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오늘 간담회를 하면서 느꼈던 소감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탄소중립 청년 서포터즈 2기 사이어트 팀과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평소에 이제 폐자원 순환 관리하고 이제 폐기물 에너지 공학 수업을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때도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이제 학생들한테 폐기물 관리 원칙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폐기물 에너지와 기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잘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알고서 이렇게 좋아하는 경우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한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서울시립대학교는 지금 이제 일회용품 제로존이라고 해서 제로 캠퍼스에 선정이 돼가지고 서울시로부터 그 선정이 돼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간담회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결국에 이제 폐플라스틱 그리고 폐기물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조그만한 그런 불편함이 꼭 감수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우리가 좀 감수하더라도 뭐 텀블러를 사용한다든지 하면서 미래 세대들한테 좀 더 깨끗하고 좋은 지구를 물려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의 소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질문 내용이 상당히 난해하고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교수님께서 이런 어려운 내용들을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저희 눈높이에 맞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 문제 해결 방안과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탄소 중립 청년 서포터즈로서 향후 남은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교수님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탄소 중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